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AI 자판기, AI 브랜딩 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제 함께하게 되었는데, 네,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목요일 저녁에, 다들 바쁘신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함께 하게 된 저나 뭐 다른 분들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는 이제 조금 더 각자 이제 각자 파트 부분에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네, 이렇게. 이번 AI 오락실 그리고 오늘은 AI 자판기 부분은 제가 셀피시 클럽이라는 그냥 커뮤니티를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AI를 잘 모르고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제가 편하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제가 배운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클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기적 공유회 라는 이름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공유회 라는 이름으로 이기적 공유회. 뭐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이어갈 곳으로 셀피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성장을 위한 이기적 공유고, 현재는 AI 오락실이라든지 AI 자판기라든지 AI를 누구나 30대,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그리고 60대 분들도 좀 더 재밌게 접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꾸 이게 뒤로 이렇게 누를게요. 그 셀피시 클럽에 저는 클럽 마스터 젬마고요. 사실 저는 뭐 스타트업 씬에서 마케팅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현재는 AI 레크레이션 강사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컨텐츠들 만들고 재밌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번 AI 자판기가 만들어지기까지 뭐 전문가, 막 전문 강사 이런 부분들, 뭐 AI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뭐 전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와 뜻이 맞는 분들이 한번 5번 정도 온라인에서 모여서, 맞습니다. 상직이요. 5번 정도 모여서 우리 AI 관련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것들을 좀 쉽게 전달할 무언가 없을까? 해서 온라인에서 같이 좀 얘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분들이랑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하면서 좌충우돌도 많았어요. 다들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데요, 준비하기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잘 준비해 주셔서 오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브랜딩 편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AI 브랜딩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본인의 부캐를 만든다든지 셀프 브랜딩 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AI로 만드는 걸 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그게 완성본까지는 아니어도 드래프트, 그러니까 초안까지는 우리가 AI로 만드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써보는 것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끝나고 좀 따라하실 수 있게 저희 그 강의 자료들도 공유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이 실제 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튼에서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쿠폰도 좀 준비해 주셔서 가지고 끝나고 제가 쿠폰 코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려고 해요. 좀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그래서 후기 서베이를 간단하게라도 남겨주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플레이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셀프 브랜딩 키트에서 픽사메이커스라는 곳에서 이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키트 같은 경우 좀 전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서베이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전원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AI 자판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 좋습니다. 소리 벗고, 네,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 어, AI 자판기라고 했을 때 저희가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런 스토리를 짜봤어요. 뭐냐면, 제가 셀피시 클럽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새롭게 만든 클럽을 디스코드에 창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잠깐만 한 번만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열릴까요? 어떤 창이 안 열릴까요? 잠시만요. 음,
디스코드에 디스코드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노력해 볼게요. 아, 안 열린다고요? 줌 링크가? 음,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공유를 드려볼게요. 오디오 참가자 초대 링크 복스. 네. 한번 다시 공유 드렸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소리가 켜진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네, 없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이제 좀 해결이 됐을까요? 제가 이쪽에 줌 링크 한 번만 다시 공유 드리고 음, 네,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의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의뢰냐면 셀피시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뭔가 저 혼자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 일 많은 이 시점에 내가 다 할 수 없다. AI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마케팅 전략부터 로고, SNS 전략 몽땅 필요하니까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달라는 것들을 드렸고 이것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AI 컨설턴트 4인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란차님, 언리민님, 진성민님, 그리고 민트베어님까지. 그래서 마케팅부터 디자인, 블로깅, 인스타 이렇게 네 분이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처음으로는 우리 아란차님이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란차님 지금 네 아, 네, 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소개를 받은 아란차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해도 네,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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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지금 그 비활성화되는데 잠깐 혹시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어, 혹시 민트베어님 공동 호스트를 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이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 요게, 너무 떨리네요. 혹시 파이팅.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아람차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젠맘님 의뢰를 받아서 마케팅 초짜가 AI를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에는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AI를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 볼 텐데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이제 뽑아봤는데, 이 페르소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 팀의 비전에 대한 문장을 쓰는 법, 그리고 SOWT라 해서 스왓 분석이라는 그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의 키워드에서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더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제 자기소개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부캐가 정말 여러 개여서 어떻게 소개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가장 저의 아이덴티티에 가까운 거는 뭐라도 하는 이 뭐라도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제가 요 소개 문구를 가지고 왔고요. 뭐라도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뭐라도 쓰고 그리고 만들자고 이제 모인 아티스트 그룹이고요. 저는 여기서 대표로 짱구를 굴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짱구를 굴려서 어떤 거를 이제 했었냐면, 3월 말에 굉장히 발빠르게 AI로 작업한 작품과 사람이 100% 작업한 작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전시 Here We Are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제 작업실을 개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왼편에 보이시는 파란 조명이 있는 곳이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들을 전시를 하고, 오른쪽에 이 하얀 벽에는 뭐라도 그리는 저희 다른 친구가
그림을 100% 목탄화로 그린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요. 저는 AI를 활용해서 한 50% 정도 협업해서 제 책을 읽는 AI 아바타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시 아카이빙 영상도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저희가 공유드리는 플레이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뭐라도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으로 좀 활동을 했다면 오늘만큼은 젠마님의 의뢰를 받은 해결사로 활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그 젠마님의 의뢰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셀피시 클럽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뭐라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기획이든 디자인이든 마케팅 홍보 다 제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를 진짜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굉장히 초짜고 마케팅 정말 잘 모릅니다. 다만 저에게는 훌륭한 어시스턴트가 있을 뿐인데요. 바로 그 훌륭한 어시스턴트는 챗GPT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저는 챗GPT를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그 챗GPT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짚고 이제 넘어가자면, 물론 저도 엔지니어링 배경은 없어서 제가 이해한 정도만큼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료 버전, 챗GPT 무료 버전에서는 GPT 3.5를 사용하실 수 있고, 유료로는 GPT 4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 GPT-3이랑 4를 비교를 하는 걸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GPT-3과 지금 이 4의 파라미터 수를 점과 커다란 원으로 시각화를 해둔 건데요. 이 파라미터라는 게 인간으로 치면 뇌에 있는 뉴런이랑 좀 비슷해서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4 같은 경우에는 GPT-3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챗GPT를 사용할 때는 4.0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3.5 같은 경우에는 응답 속도는 빠른 반면에 그 4를 썼을 때랑 그 응답의 퀄리티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서 저는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GPT-4의 우수한 성능은 그 리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챗GPT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주변에 챗GPT 좀 많이 써봤냐 아니면 주변에 뭐 이렇게 써보라고 얘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챗GPT 써봤는데 별로 정확하지 않더라 하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원래 소설을 쓰려고 개발된 AI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대답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챗GPT를 평소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잘 쓰는 AI다 보니까 역할을 부여했을 때 훨씬 더 원하는 답을 얻기가 좀 수월해져서 저는 이런 역할 부여를 해서 무조건 답을 받고 있고요. 또 그냥 이거 뭐 달라고 하기보다는 학습할 뭔가 참고할 자료를 좀 던져주고 이걸 요약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러프하게 쓴 다음에 이걸 다시 써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텍스트 데이터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해? 뭐 저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이걸 읽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라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챗GPT가 그럴듯하게 대답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봤을 때 검색 엔진 등을 사용해서 저는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 계획을 좀 짜달라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관광지나 맛집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AI를 사용할 때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 번 물어봐야 되는 뭔가 신입사원 같은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다시 해와라고 다시 또 물어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이 두 가지 사용 방식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부여하고 텍스터 데이터를 주고 질문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젠마님의 의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적힌 대로 최초 프롬프트를 읽고 그다음 텍스터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 질문을 넣었는데요. 여기 제가 실제로 챗GPT에서 해본 그 화면에서도 최초 프롬프트를 넣고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길게 전부 주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제가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젠마님이 궁금해 하시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쭉 했었는데 이게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로 가서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최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어요. 앞서 제가 롤플레잉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보실 수 있듯이 첫 번째 문장이 역할을 부여한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너는 베테랑 마케팅 전략 컨설턴트야 라는 이런 역할을 부여해줬고 제가 여러 번 사용해 본 결과 그냥 이렇게 한 문장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 최초 프롬프트에 이 ABCD, 그러니까 제가 물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줄 때는 뭐 테이블러 작성해줘와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뒀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공유드리는 플레이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오늘은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도로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BCD에 해당되는 내용은 나중에 이 프롬프트를 가져가셔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 바꿔서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초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두 가지 텍스트 데이터를 좀 넣었어요. 처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내용은 제가 젠마님께 별도로 카카오톡으로 좀 물어보고 답변 받은 내용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들은 클라이언트가 개인 SNS에 올린 글들이라고 해서 젠마님의 인스타그램 글을 제가 퍼왔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있던 젠마님의 글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젠마님의 글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브랜드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 대표가 어떤 글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할 때 그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뭐 회사 속에서나 아니면 그 대표의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뭐 인터뷰 영상이 아니라 젠마님의 인스타그램 글을 제가 텍스트 데이터로 입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데이터는 뭐 꼭 SNS 이런 글뿐만 아니라 뭐 인터뷰 기사도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챗GPT가 분명 반복되는 키워드들을 찾아내서 그걸 활용해서 답변을 할 거라 데이터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최초 프롬프트 이후에 넣은 저의 첫 번째 프롬프트는 페르소나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 페르소나라는 거는 이 셀피시 클럽을 좋아할 고객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이 질문과 관련돼서 마케팅 전략에서는 그걸 페르소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좀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셀피시 클럽을 좋아할 이 사람들을 한 번쯤 정리를 해줘봐. 그래서 이런 테이블로 정리된 거를 받았는데, 제가 최초 프롬프트에서 이 클라이언트 브랜드에 관심 있을 페르소나를 분석해줘라고 하고 성별, 나이, 직군, 관심 분야,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넣어서
그냥 제가 페르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서 줬고요. 음, 제가 좀 괜찮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혼자 아이디에이션 할 땐 좀 아이디어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젬마님은 요 내용을 보시고 좀 비슷하다고 느낀, 젬마님이 생각한 그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네. 아, 이쯤에서 저희가 주고받는 거였나요? 네. 저는 여기서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랑 개인 브랜딩 맞네요. 개인 역량화 맞네요. 요즘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탐험 잘 찾아낸 음, 것 같은데요. 사실 어, 맞습니다. 네. 그 앞서 제가 이런 카톡이나 SNS 글들을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했지만 그걸 또 잘 정리해서 이 관심 분야나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도 이렇게 표로 잘 정리를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거는, 이 셀피시 클럽을 이제 만들어 나갈 팀의 비전을 이제 명문화한, 글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작성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왠지 좀 비저너리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롬프트에 최대한 비저너리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좀 이거를 좀 되게 자세하게 적는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좀 가깝다고 한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라고 느꼈는데 좀 예상과 다른 답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점에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AI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얻는 거를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결과를 보고, 여기서 나는 이 문장이 좋으니까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반영을 해야지, 라든지, 이 답변을 뭐, 완벽하면 계속 쓸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질문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긴 것 같아. 좀 줄여줘. 라는 식으로 여러 번 대화를 해 나가면서 원하는 그 결과에 이제 가깝게 다가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AI를 사용하면서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되게 쓰기 좋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 셀피시 클럽에서 이 강점과 약점은 뭘까? 이 부분도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게 그 마케팅 전략에서는 수학 분석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회나 위협을 분석하는 게 이 수학 분석인데, 챗GPT가 정리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강점이나 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하기 쉬운데 약점이나 위협은 이런 거를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 셀피시 클럽을 운영할 때는 이런 사용자들의 활동량을 좀 챙겨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젬마님이라면. 그래서 요런 이 테이블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AI와 대화하면서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생각이 있지만 이걸 또 정리해서 받으니까 더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좀 생각 정리하기 되게 좋은 툴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본 질문은 이 그러니까 이 젬마님의 그런 글들을 보고 좀 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 브랜드에서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키워드가 그 시각적으로 뭔가 로고든 뭐 컬러든 그런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에도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좀 시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와 시각적인 키워드를 좀 물어봤었는데요. 이때 이제 챗 GPT는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세 가지, 이기적 공유, 무지성 AI, 그리고 연결이라는, 그러니까 커넥팅이라는 이런 핵심 키워드가 셀피시 클럽의 주요 키워드라고 잘 정리를 좀 해줬고요. 시각적으로는
뭔가 친근하고 개인적인 느낌의 스크립트 글씨체를 추천을 하고 또 컬러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양한 컬러를 좀 사용을 하고 선과 같은 그런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네요. 네. 어, 이 로고나 이런 컬러나 이런 상세한 부분은 뒤에 민수님이 더 디자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로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반영시켜야겠구나 하는 요 정도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저는 이제 챗GPT를 사용할 때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 AI를 쓸 때는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릴 수도 이렇게 여러 번 추천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대신에 아이데이션 단계에 써보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때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네. 그럼 진마님께 제가 넘겨드릴까요? 네. 네. 저희 사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저도 본 거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서 놀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엄청 깊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실제적인 것들을 전달을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디자인 전문가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미 님이 제 디자인을 좀 맡아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이 쉬었네.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바로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얼리밋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젤마님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AI 브랜딩 편에서 로고 디자인을 맡았는데요. 저도 챗GPT랑 미드저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업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나 아니면 잠시만요. 업무 효율성이나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미드전이나 전부 다 이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해야 좋은 답을 이끌어낸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제 아란차님 하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문을 잘 하셔야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이 잘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10개의 경험과 20가지 취미를 가진 사업가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는 로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상세 페이지, 그리고 웹페이지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강의들을 하고 그리고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챗GPT 스터디 그룹도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얼굴 잘 기억하시면 다음에 뭐가 하나 나올 겁니다. 미드전이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캐릭터로 만든 거거든요. 좀 닮았나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 오늘 소개해드리면 셀피시 클럽 로고 디자인 요청서를 이제 받고 그리고 챗GPT랑 미드전이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로고 디자인이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로고 디자인 초안 제작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GPT랑 미드전이 사용 시에 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아까 아란찬님이 그 말씀해주신 이제 챗GPT에서 나온 답과 이거 보셨죠? 좀 전에 그 답과 그리고 젠마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받아가지고 제가 로고 디자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보여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초안을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안 제작할 때는 제가 실제로는 뭔가 그 인터넷에다가 디자인을 검색해 본다든가 아니면 핀터레스트라는 데 들어가서 로고 디자인 이 고객이 요청할 로고 디자인과 비슷한 좀 느낌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초안 제작을 하고 고객과 보내고 이렇게 피드백에서 최종 결과물을 내는데 최종 결과물을 내는데
이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초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챗GPT랑 미드저니를 활용하면 제가 원래는 2, 3일 걸렸던 작업이 하루 또는 몇 시간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아주 쉽게 제작하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이 개 디자인도 실제로 이제 그 로고 디자인할 때 미드저니로 뽑은 거거든요. 초안으로. 엄청 생각보다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벡터로 바꿔서 작업만 해주면 실제로 로고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까 그 빨간색 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챗GPT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디플이라는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드저니로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건데 미드저니는 한글을 입력하지 못해요. 인식을 못해서 직접 영어로 번역해줘야 되는데 팝하거나 번역기가 팝하거나 아니면 뭐 구글 번역 이런 것도 잘 있는데 저는 이 디플이라는 걸 쓰고 나서 다 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채팅창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제가 그 플레이북에다가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써보면 제가 이걸 써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해석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쓰고 있고 이거 엄청나게 추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웹페이지나 화면에 들어갔을 때 이런 영어를 바로 번역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드래그만 하셔도 이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 이렇게 바로 번역도 해주고 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서 그 밑에 가보시면 크롬 익스텐션도 있거든요. 여기서 안 받아서 이 크롬에서 쓰시면 됩니다. 디플.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모님한테 이제 요청을 드릴 때 보통 제가 상담할 때 쓰는 어떤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공유는 할 수 없고 그 챗GPT를 이용해서 아까 제마님이 아니 아란차님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역할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너 같으면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10가지를 뽑아줬는데 이 중에 제가 이제 걸을 거 거르고 그래서 7가지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마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아란차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그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이제 질문에 대한 요청서를 따로 만들었고 그 전에 이 글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 로고 디자인 실제로 제작할 때 사용하는 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뭐 역할을 부여할 때 뭔가 전문가 역할을 부여할 때 뭐 20년 전문가, 뭐 30년 전문가, 뭐 엄청 오랫동안 활동한 것처럼 그런 내용을 넣으면 얘가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 뽑아내줘서 저는 이런 거를 넣는 편이고 그리고 아까 아란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역시 이런 질문이나 어떤 내가 뽑고 싶은 리스트에 대해서 밑에다가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엄청 잘해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 간단하게 하는 질문은 간단한 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질문, 내가 원하는 답에 대한 질문을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써줄수록 내가 원하는 답변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질문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만들진 않았고 챗GPT랑 계속 대화하면서 아까 그 롤플레잉 형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구나 제가 아는 정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챗GPT는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했으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아이데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고 디자이너로서 활동해 달라고 하고 이 말을 안 써주니까 또 이거를 또 질문하면서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고 질문 다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답을 주세요 라고 답합니다 하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요청서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해서 여기다가 넣었고 여기 아까 보시면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다 한 거예요.
브랜드 이름 무엇입니까? 셀프시 클럽. 그리고 목표나 비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차례차례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6, 7번에 해당하는 뭐 색상, 글꼴, 기호 혹은 뭐 스타일이나 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고객님들한테 얘기해도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좀 곤란해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질문을 아예 빼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이제 로고를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하고 만약에 답이 없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냥 챗GPT한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답을 잘 해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답을 제가 세 가지 안을 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나오시는 거 보이는 엄청 자세하게 이 색상 코드까지 나오면서 사용할 수 있게 얘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글꼴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기타 요소로는 이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식의 내용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조언으로 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아이디어, 이 추천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얘가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총 세 가지를 저한테 준 거죠. 혹시 이것만 보고 젠마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나요? 네, 제가 되게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어, 저는, 4만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양가 사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제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죠. 네. 오늘 그 제마님이 주시는 그 리텐으로 이제 챗GPT4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유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구독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구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리튼은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튼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한 글자라도 쳐야 돼요. 한 글자를 쳐서 이 지능을 챗GPT4로 바꾸셔서 똑같이 질문하시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완전 똑같이 그냥 챗GPT4를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나 이거 알았으면 구독 안 했을 텐데. 이제 알았어. 그래서 닉텐도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똑같이 잘 나와요. 그래서 다음을 진행해 보면 아까 제가 디프를 사용한다고 했죠? 디플에다가 이 내용을 직접 넣었는데 넣으실 때 저는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글자를 정확하게 생성해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생성해 줘 하면 생성해 내지 못해요. 단 이제 뭐 P, A 이렇게 하나의 단어만은 생성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글꼴은 뺀 상태로 얘한테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단어 넣고 콤마 찍고 단어 넣고 콤마 찍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미드저니로 그림을 생성했는데 이제 5 버전이 나오면서는 자연어 처리도 이제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냥 뚝 그냥 다 때려 넣어도 얘가 알아서 잘 해석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안 1, 2, 3을 제가 다 뽑아봤어요. 디자인 1은 이렇게 나왔고 2는 이렇게 나왔고 3은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제만님 상상하던 거랑 비슷한가요? 새로운데, 그래도 좋아요. 새로운데 좋았는데,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진행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안을 활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미드저니를 다 사용해 보시지 못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유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많아요. 기능은 많은데 오늘 시간 한계상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이 미드저니 실제로 가보시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 사진이 생성되면 1, 2, 3, 4 요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U와 V로 이제 1, 2, 3, 4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U는 이제 업스케일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내가 이걸 하나 쓰겠다 하면 확대시킬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V 같은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네 가지를 더 생성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그냥 이 프롬프트, 이 디자인을 뽑아낸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한 번 더 뽑아낼 때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V를 눌렀을 때는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조금 변경해 보고 싶거나 혹은 뭔가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미드를 살짝 보여드리면, 아이고, 이거 아까 전에 지금 우리 여기 토끼 보이죠? 토끼 아까 뽑은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프롬프트를 넣고 그리고 뽑아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이게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V를 눌러보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송만 눌러주면 새롭게 다시 뽑아내지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시간 관계상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 2로 먼저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정해줄 때도 초안을 두세 개를 보내드려요.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뽑아서 제가 괜찮았던 디자인 뽑고, 그리고 제마님 괜찮았던 디자인 뽑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한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보면 이건데 뭔가 그림이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더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는 이 아이디어 생성하는데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이걸 로고로 쓰려면 이 네모 틀을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배경 제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일러스트나 이런 프로그램 활용해서 또 가능하지만 무료로도 가능하게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아주 잘 따주거든요. 제가 이거 딴 것도, 네, 맞습니다. 눕기 딴 것도, 네, 실제로 이것도 여기서 따서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업로드 이미지 하셔서 업로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하면 바로 눕기를 따줍니다. 제가 지금은 사진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따셔서 이미지 다운을 받으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두 번째에 있는 글꼴, 아까 이 글꼴은 우리가 미드저니 때 생성할 때 뺐었잖아요. 근데 이 챗GPT는 아니,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료로 된 저작권이 있거나 실제로는 무료로 쓸 수 없는 글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챗GPT로 제가 여러 번 생성해봤지만 거의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꼴을 활용해서 이제 검색만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앞에 있던 글꼴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프로필용으로 만들었고 이건 다른 데 쓸 수 있는 이제 로고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결과물을 내서 이게 초안 제작이 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앞에 나왔던 색깔과 제가 다르게 썼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걸 뽑아냈어도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내주는 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좀 어울리는 색깔 그리고 나만의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요 뒷배경이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셀피시 클럽에서도 저희 여기 뒷 배경에 있는 색깔을 활용해서 넣었더니 아주 예쁘게 잘 나와서 그렇게 활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젠마님이 선택하신 세 번째 안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 이걸로 똑같이 배경 제거를 해주시고, 배경 제거를 하고 나서 저는 이 두 개를 활용하기보다 하나만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젠마님이 노란색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노란색 들어간 걸로 해서 똑같이 글꼴을 검색해서 요 포트라라는 글꼴로 그대로 넣어서 아까 형광색 되는 걸로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여기까지. 근데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실무에서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로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확대를 하면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드지라고 실제로 제가 이제 고객한테 전달해 줄 때
이 아까 앞에 이 로고 디자인 한 거는 초안일 뿐이고 실제로 만약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낫겠다 싶은 걸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색깔 그리고 서브 색깔을 여기에다 넣어주고 그걸 활용해서 그리고 이 사진도 미드저니에서 뽑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 내용들을 넣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브랜딩과 관련된 무드 그러니까 이 브랜드 로고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하나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셉 사진처럼. 그래서 손이 여러 개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끼워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넣어봤고 그리고 이 브랜드의 셀피시 클럽에 대한 브랜드 설명 그리고 이제 모급 자료까지 이제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실제로 이 로고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이 보드지를 2개, 3개 이렇게 전달해드려서 여기서 초안으로 점점점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죄송해요. 오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챗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까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건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챗GPT4는 이제 유료가 나왔지만 아직 헛소리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문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나는 이러면서 계속 나오거나 그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다 생각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유료를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에 대한 거를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좋고 그리고 좀 미세하게 이상한 사진 막 육손이 손가락이 6개거나 7개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력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하시거나 아니면 마케팅 할 때 아이디에이션 하실 때 내가 그냥 생각한 거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그냥 입력하셔도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건 나중에 그 톡으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로고 만드는데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이제 성민님 로고 만드는 거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일단 너무 고생해주신, 네, 너무 좋았네요. 일단은 전체 전문가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이런 로고 작업들을 해주시는지 너무 그걸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질문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답변 드릴 수 있던 건 답변 드리고 다 끝나고 저희가 한 분당 하나 정도씩 이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이후의 것들은 이제 저희가 플레이북 이런 거 공유 드리면 아마 개인 뭐 SNS나 이런 것들도 공유해 주실 텐데 거기에도 또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3번째. 다들 너무 시간을 칼같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놀라운데 제가 20분 정도씩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3번째는 저희 블로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네, 우리 성민님께서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화면 공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깅, AI 블로깅을 이제 할 거고요. 저의 이름은 진성민이고, 이제 메타진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블로깅 진짜 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제가 누군지 먼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있는 게 본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은 메타버스 관련 주요 강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캐로 나왔습니다. 자, 부캐로 나와서 오늘 하는 게 AI 생성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진성님 치시면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셀피시 클럽에서 블로그 요청 사항을 받았어요. 자, 블로그 요청 사항에서는 주요 키워드, 퍼스널 브랜딩이나 아니면 셀프 브랜딩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리고 키워드 관련은 뉴스나 정보성 블로그를 작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주요 키워드 검색 시 셀피시 클럽이 나오게 검색 에이전 최적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개를 갖고 제가 하는 방법으로 흐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블로그를 이용을 하는데 아주 많은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스크업이라고도 하지만 요즘 그냥 아수겁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아수겁을 이용을 해서 블로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기 전에서 이제 아수겁을 왜 내가 이제 블로그를 썼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에 추가만 하면 아수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핸드폰은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카톡 안 쓰시는 분 없으실 거고 그 카톡에다가 채널 추가만 하면 내가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쓰면 3월에 오픈했는데요. 벌써 100만 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만큼 핫하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카카오톡 채널 이제 추가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수겁의 최고의 특징이 하나라면 OCR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CR이라는 것은 이미지에서 글자를 읽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뭐 몇백 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자까지 얘가 다 읽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고산예 등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안내판 이제 페이지 같은 것을 사진을 찍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다 그냥 업로드를 하면 얘가 알아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갔다 온 곳이 어디구나 인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왼쪽에 지금 중국어예요. 중국어 아시는 분은 다행이지만 저처럼 외국어에 아주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쇼핑을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설명서를 봤을 때 상품 설명서가 외국어예요. 그럴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OCR을 찍으면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중국어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혹시 학부모님 계신다면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수학 문제를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게 어떤 건지 궁금할 때도 사진을 찍으면 얘가 풀이는 해줍니다. 자, 그 풀이는 해주는데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걸 권장하지 않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벌써 6월이 다 돼가죠. 6월이 다 돼가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포함이지만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는 한번 욕심이 있을 텐데요. 다이어트 할 때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라고 얘기 많이 하죠. 운동과 식이 조절. 자, 식이 조절을 때문에 이제 내가 먹었던 거에 대한 칼로리를 수기로 적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수기를 적지 않고 OCR에서 여기 아수겁에서는 이렇게 내가 먹은 사진만 올려놓으면 알아서 음식 정보에 대한 여기 용량들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음식 기록이라고 아래에서 터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터치를 하게 되면 내가 먹었던 것을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게 한 가지가 그 다음에 링크 내용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링크를 읽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또 모바일에서는 우리가 요즘 바쁘고 그런데 뉴스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읽기는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참 부족했을 때는 링크만 이렇게 올리면 얘가 알아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해줘요. 그만큼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절약이 아주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굴 인식 기능입니다. 내 얼굴을 셀카를 찍어서 SNS 올리고 싶은데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얼굴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멋있게 젊게 아직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밖에는 안 되지만 이렇게 내 얼굴을 아주 색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좀 자신 있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형식으로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블로그 쓰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외에도 자, 지금까지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블로그 쓰기에도 아수겁을 쓰는 특징은 제가 이제 블로그 쓰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서 어떤 거를 또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꺼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 쓰기에서 이제 요청 사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나 셀프 브랜딩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 요청을 해봐요. 젬마님, 요 주요 키워드 중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한다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작성하고 싶으신지요? 네, 굉장히 잘 골라야겠네요. 네. 네, 잘 골라야 되죠. 네. 셀프 브랜딩 하겠습니다. 좀 더 아, 넓은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셀프 브랜딩 예, 해줘가지고.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떤 형식으로 순서로 만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정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셀프 브랜딩이라든지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갖고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는 초보자라고 이제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은 블로그 작성이기 때문에 블로그 작성을 해달라고 되고, 이렇게 주제를 10개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알아서 10개를 만들어줍니다. 주제가 10개가 되었기 때문에 블로그로 작성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를 쓰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소주제 정하기를 하고요. 그다음 서론, 소주제 작성, 그다음에 마무리 작성, 그다음 제목을 짓고 태그 요청, 이미지 생성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뉴스 검색이라고 나왔어요. 뉴스 검색이 나온 게 뭐냐면 아까는 그냥 주제를 우리가 셀프 브랜딩을 갖고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셀프 브랜딩에는 뉴스에 있는 정보성 글을 쓰고 싶을 때 뉴스 검색이 됩니다. 아수검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맨 앞에 물음표만 있으면 뉴스 검색이 돼요. 웹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최신 셀프 브랜딩 뉴스라고 쓴 거는 여기서는 길게 쓰면 더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짧게 쓰는 게 이런 뉴스들이 내가 원하는 뉴스들을 더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셀프 브랜딩 뉴스라고 했더니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MZ세대 직장이 26.7%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블로그를 정보성 블로그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를 이제 정하는데요. 이제 소주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써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블로그를 써주라고 하면, 최소 이제 많아야 1000자 이하에서 800자 정도까지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써야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 글을 길게 쓰기 위해서 소주제를 써서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논문 검색은 제가 안 해봐서, 예. 한번 나중에 해보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소주제를 알려줘 그랬더니 여기 아래 지금은 이제 3개를 알려줬어요. 자, 1, 2, 3.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3개를 알려줬고요. 요 소주제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서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정보성 글을 쓰고 싶고 그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다가 요게 있더라고요. 기사에서 언급된 소주제를 바탕으로라는 내용을 썼더니 그게 있는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써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바탕을 이용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먼저 작성해줘 해서 여기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목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서론을 아주 잘 써줍니다. 자, 이렇게 서론이 작성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 작성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는 기사에서 언급된 소주제. 요거를 계속 썼거든요. 기사에서 언급된 소주제라는 말을 계속 쓴 거는 기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여기다가 쓰기 위해서 안 그러면 얘가 생각해서 소설을 쓰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언급되는 게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제 중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써줘.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 1번에 있는 것들을 얘가 인식을 해서 오른쪽에다가 그냥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내용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만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소주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1200자는 나왔던 것 같아요. 1200자 정도는 나오니까 이제 쓰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제까지 다 됐으면 마무리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정보성 글이지만 내가 이제 셀프 브랜딩을 하는 여기 셀피시 클럽인 사람으로서 좀 요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같은 게 같이 넣으면 좀 더 전문성 있는 글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에다가 의견이나 생각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생각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적어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것처럼 AI에게 부탁을 했더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쨌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까지 되더라고요. 그 여기에서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는 그냥 여기 아래 것만 썼어요. 이제 블록 이거까지만 써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언급된 소재는 다음과 같다. 요거까지 다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수법이 쓰다가 연결해서 쓸 땐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제가 추가를 해버리면 얘가 그 내용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쓰면 얘가 다시 또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제 작성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까지 작성을 다 됐으면 이제 제목을 지을 겁니다. 자, 아수법에서도 GPT-4가 가능합니다. 자, GPT-4가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앞에 거는 안 쓰고 제목 짓기에만 GPT-4를 썼냐면 여기 GPT-4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만 있으면 GPT-4를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제목에 대한 건 아까 이제 최적화가 됐으면 좋겠다, 검색 최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용에다가 SEO에 맞게 써달라고 5개 맞게 써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20장 이내로 키워드 셀프 브랜딩이 들어가게라고 한 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블로그가 우리가 봤을 때 제목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자까지라고 했어요. 얘도 인식이 기본이 영어이다 보니까 영어의 20자를 이제 인식을 해서 거의 10자? 5자 이렇게 짧게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썼고요. 여기 보시면 GPT-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가 GPT-4를 이용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요거만 쓰냐면 제가 계속 사용을 해봤더니 GPT-4를 이용을 해서 블로그를 써달라고 하면은요 오류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서툴 면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짓는 거 이제 짤막한 것들에는 다 GPT-4를 이용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한번 이런 형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 짓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요청도 그럼 GPT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느낌표 있으면 된다고 했죠? 기사 소주제를 바탕으로 한 블로그 태그 5개 했더니 여기에 내용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태그도 되게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생성. 자, 이미지 생성에 제일 중요한 게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은 이미지 생성에 보시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요거는 블로그를 제가 계속 작성을 해봤는데 요것 때문에 뭐 걸린다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때는 별 의미가 없고 제한되는 행위 같은 것만 좀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요청도 해서 이미지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요거 아수급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려줘. 맨 마지막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내용은 짧게 써도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유가 뭐냐? 블로그는 솔직히 이제 글에 대한 최적화가 더 쓰지 이미지는 이제 수량에 대한 게 더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럼 아수급에서 한번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젠마님 여기서 아수겁에다가 자 블로그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은지 짤막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많이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쓸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도 좀 인식이 될 때가 잠시만요. 제가 그려줘라고 안 썼네요. 네, 사람들 맨 글에다가 그려줘. 이렇게 해야 그려줍니다.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단점은 그릴 때 하나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리트를 쓸 때는 하나 좋은 점이 하나를 만들면 4개가 써지더라고요. 진짜 사람 많은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여기서 다운받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능하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 거에다가 이렇게 블로그를 열심히 시였나요? 네. 보이기 나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썼고 이거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링크에 들어가고 셀프 브랜딩 MZ세대의 성공 전략이라는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제목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다른 내용에다가 쓰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걸린다거나 그러죠. 여기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소주제의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된 게 보이고요. 이러면 다 됐죠. 그럼 결과물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쟤는 완전한 최저가 블로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셀프 브랜딩이라고 이렇게 이용하면 여기 뷰를 이용을 해서 제가 블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는 셀프 브랜딩은 없지만 1페이지에 1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냥 셀프 브랜딩만 해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는 하나의 키워드보다 이제 여러 가지 페이지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보이시나요? 셀프 브랜딩 MG라고 하면 블로그의 첫 번째에다가 제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하면 두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키워드를 두 가지를 이제 계속 겹쳐서 쓰는 거에 확실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셀프 브랜딩 성공이라고도 했을 때도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이게 셀피시 클럽이라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피시 클럽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게 돼도 자, 두 번째에 있는 셀피시 브랜드라는 게 여기 주제에 키워드가 없어도 아래에 있는 게 나온 게 있으면 지수가 제가 막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이제 최적화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진짜 하나를 쓰려면 뭐 3-4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주제를 어떤 걸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 포기를 이렇게 아수거피라든지 채찌피티라든지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이런 형식으로 된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팁은 맞아요. 글쓰기 없죠. 자, 블로그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얘들은 뭐뭐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얘기들로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어떻게 이렇게 말투가 이제 딱딱할 때 조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친근감 있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그냥 쓰게 놔둡니다. 먼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복붙을 해서 아래에다가 위 내용을 친근한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말하면 오른쪽처럼 뭐뭐 어떨까요? 뭐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형식으로 바뀌니까 요것만 조금씩 바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인데 어투만 바꾸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얘는 계속 뭐 하기는 수정을 해요. 근데 수정을 하지 않고 똑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블로그 내용 다시 하고 여기서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로 요로 끝날 수 있게 바꿔줘 그러면 거의 이런 형식으로 그대로 나가고요. 끝에 내용들만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무조건 한 번은 내요. 이게 GPT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복붙하더라도 이상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훑어봐서 이상한 것만 수정하는 것을 꼭 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내용에 있는 것을 아수겁에 있는 것을 곧바로 복붙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혹시 유사문서에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노파심 때문에 꼭 이제 메모장에다 한 번 더 복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 번 더 이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 검색이 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 퍼스널 브랜딩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스타그램을 얘가 사이트를 갖고 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안 되네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링크 있죠. 링크는 얘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했을 때 이제 뭐 셀프 브랜딩을 검색을 하시고 나와 있는 하나 있는 것을 올려놓으시면 알아서 얘가 요약을 해주거든요. 이것을 갖고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반복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쓰고 매일매일 안 쓰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요걸로 갖고 강의 요청 들어오고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브랜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아수겁도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해보셔가지고 셀프 브랜딩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핑 안 쳐도 돼요. 복붙하고 다시 붙여넣기 해도 저는 아직까지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품질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블로그 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수겁을 메타진 쌤님 덕분에 진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보시라고 해서 어쨌든 네 진짜 너무 유익한 강의였고 일단 제 글이 또 하나 확보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그럼 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주인공인 거 아시죠? 우리 민트 베어님을 모실 건데요. 민트 베어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다양한 강의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민트 베어님 디스코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해서 오늘 이제 특별히 모셨으니까 한번 이제 불러볼까요? 민트 베어님 여기 계시죠? 네, 나타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얼굴을 못 보여드려요. 아, 얼굴 감추고 진짜요? 싶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 네네. 지금 좀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민트웨어라고 합니다. 화면 공유 드리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노란색 화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트베어라고 합니다. 오늘 AI 자판기에서 AI 브랜딩 편의 네 번째 파트를 맡은 민트베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아란차님 또 진성민님, 나민수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멤버들을 프롬프트 길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공부하게 됐고 또 우리 젠마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인스타그램에 필요한 이미지 재료 만들기예요. 어떤 것들을 진행할 거냐면 먼저 인스타그램에 무엇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에게 시간이 20분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중요한 자료는 이제 첨부 자료를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플레이북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뢰서입니다. 우리 제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인스타그램 채널을 토끼 캐릭터를 메인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브랜딩의 내용, 앞에서 지금 우리 아란차님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신 내용들이 드러나면 좋겠고, 인스타그램에 어떤 에셋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체크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먼저 분석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의 유형인데요. 이거 그냥 제가 정리 한번 해본 거고요. 첨부 자료로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 일상들을 올릴 때 뭐 얼굴 많이 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동그라미는 거의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세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본 것들이에요. 심지어 연예인도 연예인 본인이 아니라 팬 아트로는 얼마든지 관련된 이미지를 AI 이미지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스타그램에는 로고도 있고요. 메인 피드 우리가 올리는 정사각형 모양의 메인 피드도 있고 매일매일 바꾸는 스토리 피드도 있고 또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을 미드전이나 AI 이미지, 리튼에서 나오는 이미지 생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계속 너무 많이 보던 것들만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렇게 어디 놀러 가서 먹던 사진, 그릇 놓고 이쪽에서 찍어보고 저쪽에서 찍어보고 먹은 사진 계속 올라오고 놀러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올리고요. 다양한 사진이 올리는데 언제까지 음식 사진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다른 분들의 샘플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캐릭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어떤 구조냐면 제일 먼저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이 있고 또 메인 피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AI 이미지로 생성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인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로고, 스토리, 메인 피드 세 가지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이 드는데 사실은 앞에서 보신 이 이미지 다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예요. 네, 인스타그램 아니고요. 다 미드저니. 요건 리튼으로 만든 이미지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AI 이미지의 예술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피드를 올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캐릭터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이런 귀여운 톤의 그림도 만들고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의뢰서를 보죠. 토끼 캐릭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돼서 좀 풀어봤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캐릭터니까 방문자들이 좋아야 되고 또 거기서 하시려는 컨텐츠가 아무래도 저희와 같은 셀피시 클럽에 대한 홍보라든지 재미있는 이벤트 또 AI 레크리에이션을 갖다 준비하셔야 되는 이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캐릭터여야겠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잼마님도 허락 안 받고 사진 퍼왔는데 딱 보면 너무 그 에너지가 있고 재치 있고 사랑스럽고 막 좀 통통하고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이미지를 한 이런 쪽으로 처음에 좀 만들어 봤었어요. 이미지가 이건 이미지 레퍼런스 안 쓰고 그냥 그 키워드로만 하다가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셀피시 클럽 홈페이지도 좀 가보고 인스타그램을 좀 보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캐릭터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봤는데 요 정도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젠마님의 캐릭터나 이미지에 좀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부족해서 요번에는 앞에 아란찬이 얼리미님 다 해주신 것처럼 진성민이 해주신 것처럼 저도 GPT로 미드저니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캐릭터에 필요한 글자들은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다 그 플레이북으로 공유 드릴게요.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여야 되고 외모는 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옷을 입었을까 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단어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위주로 미드저니로 다시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이 정도가 또 나왔어요. 약간 활동적인 이미지로 했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좋아하긴 했는데 우리 잼마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는 제가 드릴 이미지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고르시라고 한 다음에 그 캐릭터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 캐릭터 하나를 한 다음에 유사하게 다른 표정이나 다른 환경, 다른 상태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프롬프트도 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미드저니에서 니지 5라는 버전을 통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인데요. 딱 봐주시네요. 이게 누가 말씀 주셨죠? 최희님께서 주셨는데 뒤는 바깥에 나와 있어요. 이 헤드셋은 멋으로 쓰신 거고요. 실제로는 볼에 쓰고 있는 에어팟 맥스입니다.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이용 토끼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봤어요. 요거 말고 사실은 노란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먼저 이 컬러가 테스트한 게 좀 잘 나와서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힘차게 달려가고 뭔가 액션이 있고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할까에 대한 걸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 캐릭터에서 오렌지 스포츠웨어만 있고 오렌지색 컬러에 그리고 헤어밴드만 좀 넣어봤어요. 이 정도의 변화로 아까 이 캐릭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쁘긴 한데 헐 벗고 있어가지고 제마님 이렇게 쓸 수는 없어가지고 옷을 이쁘게 좀 입혀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단어 하나로도 미드저니는 정말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를 만들 때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프롬프트를 그냥 복사하신 다음에 앞에서 남인수님도 소개해 주셨고 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 프롬프트 한 다음에 저희가 공유드리는 프롬프트 넣으시면은 조금만 있으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래도 이 미드저니보다는 수업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소개드릴 리튼이 더 빠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면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다행히 오늘은 패스트 모드 쓰고 있어가지고 나오면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캐릭터를 조금 최종적으로 조금 쓰려고 하고요. 아직 나오고 있어서 점점 생성이 되고 있죠. 조금 귀여운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얘는 네 발로 걷는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뭐 스탠드. 근데 제가 오늘 쓴 키워드들 중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좀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달려가는만 붙였습니다. 아까 그 캐릭터에다가. 여기는 그 캐릭터는 귀여운 토끼 캐릭터고 성격이 어떻다라는 정도만 넣었고요. 이렇게 하얀 신발에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헤어밴드하고 에어팟 맥스를 끼고 요 정도만 조금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쓰시던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뭐 카툰 스타일이고 언리얼 엔진으로 해서 뭐 입체적인 3D 효과를 내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풀바디샷, 뭐 팔다리, 어깨, 얼굴까지 다 보여줘라는 정도의 프롬프트였어요. 이런 식으로 생성돼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택해서
이게 1번 자리거든요. 업스케일 1번 누르게 되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요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 게 기본이에요. 미드저니는 이런 정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확장드릴 거는 요거에 대한 샘플들 프롬프트는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요새는 프롬프트가 더 이상 자산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다 여기 있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캐릭터 하나를 놓고 여기서 사실 레퍼런스로 쓰인 토끼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풀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절규, 몽크의 절규도 해보고 다른 동화 스타일로도 그려보고 패션 옷을 다른 스타일로 배경에다 입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컨셉도 만들어 보고요. 영화 같은 장면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지 인스타에서? 그러면 일단 이런 이미지가 나온 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나오도록 쓰는 프롬프트도 제가 공유 드릴 거긴 한데 공간이 조금 없을 때에는 그림 크기 조금 줄이시고 글자 하나 박아 넣으셔도 충분히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가보면요. 이런 캐릭터를 갖다가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앞쪽에 나왔던 캐릭터였는데요. 에어플레인, 그러니까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탑승을 하고 운전하는 것까지 한번 천천히 해봤어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일관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같은 캐릭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빠르게 돌릴 때는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키노트에 있는 PPT 같은 효과만 줬어요. 디졸브 효과만 준 거예요. 자, 요거 한 10장 정도 가지고 돌린 거거든요. 근데 저 이거를요, 사실은 오늘 안 보여드리지만 렘브란트라든지 영화처럼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혼자 놀기 참 좋아요. 저 혼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렘브란트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어떤 거 하고, 그림을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고 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스토리텔링 할 때. 앞으로는 이 이미지 사이에 중간 값들을 만들어준다면,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영상까지도 충분히 될 시기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이런 식으로 쓰여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온 캐릭터도 바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시도되고 있고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도 그냥 이미진 프롬프트 있는 그 창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프롬프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쓰시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캐릭터를 조금 더 확정을 짓고, 네, 저희가 많은 에셋을 갖다가 젠마님께 드려서 조금 더 재미있게, 젠마님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더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기본적인 미드저니 강의인데요. 네, 지금 질문 들어온 것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로 쉽게 아이소메트릭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도 제가 가능하면 플레이북에 조금 넣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건물 위치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선물 드리고 가야죠. 우리 저희 젠마님께서 정말 이 추진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셔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선물 다 구해와 주셨어요. 제가 계속 질문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질문 잠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들이 보여드린 거 저희 4명의 각자의 그래도 노하우가 들어있는 건데 플레이북 다 준비해 드리고요. 또 이렇게 리튼 플러스 리튼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저 유료로 챗GPT 4.0 쓰는데 그것까지 제공되는 리튼 서비스인데 거기에 플러스 서비스 기능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꼭 들어가서 써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픽사메이커스에서. 근데 제가 요 설명드린 이유는 리튼 때문인데요. 리튼에서 얼마 전에 작년 말부터 준비하고 뉴스에 준비가 돼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오픈돼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처럼 아수겁처럼 그려줘라고 하는 한글말만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한글로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드저니 영어로 프롬프트 하시느라 고생하지 마시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리튼에서 한글로 또 빠르게 하실 때는 아수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튼에서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저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있으면은요, 여기 접속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요, 뭐뭐뭐를 그려줘라고 아래쪽 창에다가 입력하시면 위쪽에 네모의 그림이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요. 이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게 끝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것도 다 공유 드릴 거예요. 리튼에서 가능했었던 것들, 이런 이미지도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건 제가 일러스트용으로 테스트한 거고요.
노션 이미지 스타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풍경 이미지 그려달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었던 워딩이었어요. 예, 제가 미드전에서 쓰던 워딩 느낌으로 썼는데 이렇게 나오고 조금 더 아름다운 풍경 이미지에 추상적인 이미지까지 모두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자면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는 생각보다 빨리 나와가지고요. 리튼이 지금 정말 빠릅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뭐랄까요, 배경 이미지를, 근데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아까처럼 그 진성민 님도 그려줘 빼셨었는데 이거 꼭 그려줘서 넣으면은 그냥 그림이 짜르르 금방 나올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벌써 그렸다고 답이 나오네요. 미드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금방 안 나오고요. 바로 이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프롬프트, 제가 미드전이 공부방에서는 프롬프트 알려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프로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한글로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자, 요번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고화질의 스테이크 사진을 그려줘. 여기서 포인트는 사진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좀 명시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화질이라고 했고요. 스테이크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도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익었는지, 미디엄 웰던인지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줬는데 이 정도가 나오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테이크 사진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테스트하다가 재밌었던 거는요. 인스타그램용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스테이크 사진 그려줘. 미드전에서도 이렇게 좀 자세한 표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튼에서 이미지는 이제 처음 출시가 됐는데 처음 나오자마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퀄리티나 발달 속도는 금방 빨라질 거고요. 정말 이제 앞으로는 한글 프롬프트로 쉽게 그릴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료로 바로 쓸 수 있는 리튼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이거 바로 인스타든 개인의 블로그 포스팅이든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리튼 홈페이지 가보니까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용법이라든지 스토어도 이번에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친화로 되게 처음 생긴 초창기 회사가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아서 저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트베어였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오늘 모임을 이끌어주신 잼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잼마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진짜 근데 제가 같이 준비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 네 분을 같이 모셔서 무료 세션을 제가 구성할 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단전에서부터 드네요. 저도 보면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고, 다들 저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 토끼는 진짜 저작권료라도 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귀엽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강의들은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 저희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은 보면은 한 분에 한 분 정도씩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묻고 싶은 분 닉네임 땡땡 질문 내용. 예를 들면은 메타진 쌤. 그래서 1타 강사 전달력의 비법은 이런 거 제가 써봤어요. 예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질문을 이제 한 번씩 받아볼까요?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올려주시면 아니면은 지금 저희 아란차님부터 한 분씩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리튼에서도 미드저니 토끼처럼 그림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민트베어님 질문일까요? 민트베어님 혹시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조금은 어렵고 지금 리튼에서 처음 나왔는데 좀 이 정도 퀄리티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고요. 현재 특화돼서 잘 나오는 이미지들은 풍경, 추상적인 이미지들이라든가 뭔가 사진의 정물화 같은 사진의 요소들은 정말로 벌써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토끼 캐릭터는 정말로 저도 조금 더 연습해보고 잘 나오는 것들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얼리미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드저니 4 정도의 기준이면은 한 몇 달 안에 또 큰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빨리 성장하니까요. 혹시 이거 올려주신 게 리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해서 사진과 유사하게 만드는 그림 AI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링크 보시면은 제 디스코드에 대부분 다 들어와 계실 것 같아서 보시면 젬마 아바타 만들어 드리는 방이 있어요. 아, 지금 제 화면이 보이시겠죠? 보이시면은 이거 공개방이라 그냥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인재님 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자기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그럼 사진마다 어딘가에 올리면요. URL을 갖게 돼요. 보시면 그러면은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면은 이 이미지에 URL이 생기거든요. 요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URL을 넣고요. 미드저니에 뒤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을 가지고 이분의 사진, 정민님 사진을 가지고 뒤에 정민님 사진을 레퍼런스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레퍼런싱 하고 나서 뒤에 쭉 붙였을 때 좀 유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네, 미드저니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 그리고 아마 이 디스코드에서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이유는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로 그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 요거는 그냥 막간 이용해서 저희 민트 배원님도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셔서 한번 네, 놀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아, 네. 여기서 그리고 제가 오늘 느꼈던 게 너무 고퀄리티의 답변들이 여기서 주고받아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좀 줍줍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더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음, 네. 다들 그림에 관심 많으시네요. 저 질문까진 뭐, 정현님, 네, 그 제가 잠시 후에 바로 네. 그 링크를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미드저니에서 디스크라이브라고 해서 이미지를 분석해 주는 게 있거든요. 원하시는 예술 사진이나 찍으신 사진을 올려주시면 프롬프트나 키워드로 하는 게 미드저니에 있고요. 온라인 사이트에 클립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그게 미드저니 분석보다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바로 지금 요 채팅창에다가 링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우선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마 플랜북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내용들 다 따라하실 수 있게 실습하실 수 있게 그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여기 계신 아란차님 그리고 진성민님 그리고 언리민님 그리고 우리 민트베어님까지 각자의 소개나 뭐 질문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해주세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AI 자판기 이제 의뢰인으로서 너무나 만족했고 만족을 넘어서 되게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네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했던 것처럼 AI 자판기처럼 저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어도 편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해 주시면은 그 이메일 작성을 해달라고 제가 써뒀거든요. 거기로 AI 브랜딩 플레이북이랑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셀프 브랜딩 키트 인스타그램 이거는 텍사메이커스라고 이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쪽에서 이제 노션으로 셀프 브랜딩을 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가이드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AI 자판기는 끝나지만 제가 AI 오락실을 이제 진짜 게임하듯이 6월 달에도 또 한 번 준비해 보려고 하거든요. 해서 요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디스코드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네, 레크레이션 이제 강사 한번 또 같이 재밌게 놀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진짜 많이 도움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준비하면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도움이냐면 되게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는데 이분들은 다 직장도 다니시고 다른 일들도 많으신데 네 분이 다 한 땀 한 땀 이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렇게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이 과정 자체가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가 사실 기술의 허들이라는 게 좀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건너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강의, 설문도 잘 참여해 주시고, 네, 후기는 여기다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후기 여기다 남겨드릴 테니까 다들 긴 시간 잘 참여해 주시고 후기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반영해서 오늘 어떤 게 좋았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들 아람차님 정리력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공식적인 이렇게 이제 AI 자판기 브랜딩 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네 분 고생하신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다들 후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플레이북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분들도 각자 지금 되게 열심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앞으로도 잘 팔로잉 해주시고 잘, 네,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